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40살이고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됐고 아내 서연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는 우리 동네 영어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느라 항상 바쁘게 지냅니다. 우리 부부는 자식은 없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지난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원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평소와 다른 향기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가 아니라 남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너무 진했고 옷에 깊숙이 밴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오랫동안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보, 오늘 향수 냄새가 나네.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연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학원 학부형들 중에 향수 뿌리는 아빠가 있어서 그런가 봐. 상담하다 보니 냄새가 옮겨온 것 같아.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학부모와 상담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하게 향수 냄새가 옮겨올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서연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조금 당황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향수 냄새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싶기도 했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평소처럼 잠들었지만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원에 나갔고 저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계속 어제 일이 생각났고 혹시 다른 이상한 일들이 있었나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최근 들어 서연이가 예전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옷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입는 것 같았습니다.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외모를 신경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는데 요즘엔 수시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제가 물어보면 학원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소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서연이를 믿고 있었고 결혼 생활도 나름 만족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습니다. 보통 학원이 끝나면 8시쯤에는 집에 오는데 그날은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물어봤습니다. 학원에서 회식이 있었어. 새로운 선생님 환영회 겸해서 말이야.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식을 했다고 하는데 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화장도 다시 한 것 같았습니다. 회식을 했다면 화장이 좀 지워져 있을 텐데 오히려 아침에 한 화장보다 더 진해 보였습니다. 회식 어디서 했어?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학원 근처 한 식당에서 했어. 그런데 너무 피곤하니까 샤워하고 자려고. 서연이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후로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서연이를 의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욱 확실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빨래를 하다가 세탁기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용 콘돔 포장지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쓴 건가 싶었지만 우리 부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포장지는 제가 평소에 쓰던 브랜드도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포장지를 조용히 치우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욕실 세면대 위에서 처음 보는 남성용 면도기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쓰는 면도기와는 완전히 다른 브랜드였습니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달랐습니다. 명백히 다른 남자가 쓴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 면도기는 뭐야?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거? 언니 남편이 어제 우리 집에서 자고 갔거든. 면도기를 깜빡해서 새로 사준 거야.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언니 남편은 며칠 전에 출장을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언니 부부가 우리 집에서 잔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에 언니는 자기 집에서 자는 걸 선호했거든요. 언니 남편이 언제 출장해서 돌아왔어?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제 갑자기 일찍 돌아왔나 봐.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서연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니 남편 이야기는 둘러대는 것이었고 실제로는 다른 남자가 우리 집에 왔다 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여러 번 말입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잠든 후에 조용히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는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잠금을 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잠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더 지나면서 서연이의 행동 패턴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수요일과 금요일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에는 항상 뭔가 핑계를 댔습니다. 학원 일이 많다거나 동료들과 식사를 했다거나 학부모와 상담을 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거울 앞 화장대에서도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서연이가 쓰지 않는 색깔의 립스틱이 있었고 남자가 쓸 법한 헤어젤도 보였습니다. 서연이에게 물어보면 항상 친구가 놓고 간 거야 또는 언니 것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냉장고 안에서도 평소 우리가 마시지 않는 맥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원래 맥주를 잘 마시지 않았고 저도 그 브랜드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학원 동료가 준 거야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직접 따라가 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보거나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이 모두 오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주 수요일 서연이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학부모와 긴 상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옷이 조금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약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 상담이 길었나 봐? 물어봤습니다. 응, 학부모가 아이 문제로 고민이 많아서 오래 얘기했어. 그래서 좀 늦었네.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학부모와 상담을 한다고 해서 옷이 구겨지고 머리가 헝클어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향수 냄새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금요일에 서연이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되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서연이는 학원에 나갔고 저는 현장 일을 마치고 일찍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학원 근처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럽고 서글프기도 했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학원이 끝나는 시간인 오후 6시쯤 서연이가 학원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집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차로 따라갔습니다. 서연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저는 차로 그 버스를 따라갔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서 서연이가 내렸습니다. 그곳은 우리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평소에 갈 이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차를 주차하고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서연이가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서연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보자마자 그 남자는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제가 본 것이 맞다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관계였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저는 제 차로 그 택시를 따라갔습니다. 다행히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택시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모텔가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두 사람은 모텔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본 후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몇 시간 후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이의 옷과 머리가 조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남자는 서연이를 택시에 태워보내고 자신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저는 같은 지하철을 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내린 곳은 우리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한 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동수와 대략적인 위치를 기억해뒀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이니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는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왔네? 서연이가 물어봤습니다. 응, 일이 일찍 끝나서. 저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대답했습니다. 나도 오늘은 일찍 끝났어. 학부모 상담이 취소되어서 말이야. 서연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남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따라간 아파트 단지에 가서 그 남자가 사는 곳을 정확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아파트는 그리 크지 않은 단지였고 관리사무소에서 어렵지 않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택배를 받는 척하면서 그 동의 세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알아본 결과 그 남자의 이름이 한재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42살 정도로 보였고 보험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남자도 기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즉, 서연이와 재훈 모두 기혼자였고 둘 다 각자의 배우자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정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사진들, 그리고 제가 기록해둔 서연이의 행동 패턴들,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꽤 명확합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혹시 더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서 중요한 점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명확해야 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훈이라는 사람의 신상 정보도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직장, 재산 상황 등을 알아야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저는 며칠 더 시간을 들여서 재훈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가 다니는 보험회사의 팀장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연봉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아파트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주 수요일 서연이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학원 동료와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재훈과 만나고 온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누구랑 식사했어?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학원 김 선생님이랑 했어. 새로운 선생님이라 많이 어려워하셔서 격려해 주려고 했거든.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학원에 확인해 봤습니다. 김 선생님이라는 분은 그날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일찍 퇴근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의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 준비가 끝났으니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부인과 상간자 모두에게 소장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공개되겠죠. 변고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부인과는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상간자와는 위자료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하시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서연이에게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고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와 재훈에게 소장이 전달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소장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현아, 이게 뭐야? 갑자기 이혼 소송이라니? 서연이가 소장을 들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건 오해야. 재훈이라는 사람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도 오해야. 내가 직접 봤어. 서연이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서연이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의심했고 지난주에 확인했어. 내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거짓말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 재훈도 소장을 받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불륜이 법적 문제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재훈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혐의를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훈 측 변호사는 단순한 우정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모텔 출입 사진,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단순한 동료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명백한 불륜 관계입니다. 저희 변호사가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이와 재훈은 이미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재훈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용들도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피고 한재훈은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배우자와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는 명백히 원고의 혼인 관계를 침해한 불법 행위입니다. 저희 변고사가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훈 측에서는 마지막까지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특히 모텔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 자료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몇 주간의 심리를 거쳐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번 법정에 출석해서 재훈과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재훈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동료 관계였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감정이 생겼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언도 저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대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 한재훈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원고 김도현에게 배상하라.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판결은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박서연 간의 이혼을 허가하며 혼인관계를 해소한다. 재산 분할은 각자의 몫으로 하되 위자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재판장이 계속해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소했지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된 것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훈은 법정에서 나오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은 사과였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말로만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판결문을 받아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짐을 싸서 나간 후였습니다. 빈집에 혼자 앉아서 판결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가단 123,456호라는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번호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훈에게 단순히 위자료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수막 업체를 찾아가서 디자인을 의뢰했습니다. 내용은 명확하고 사실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오직 법적 사실만을 담았습니다. 이 집 남성은 제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대한민국이 인정한 상간남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가단 123,456 판결 결과 피고 패소, 위자료 5천만 원 배상 판결. 현수막 업체 사장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현수막을 만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법원 판결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이 아닌 이상 문제될 것 없습니다.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수막이 완성되었습니다. 크기도 충분히 크게 만들어서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글씨체도 선명하게 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재훈이 사는 아파트 맞은편 골목을 미리 답사해뒀습니다. 현수막을 걸기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뒀습니다. 새벽 시간에 조용히 설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벌금을 물 각오도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미리 상담을 받아뒀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훈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판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도 그의 행동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현수막을 들고 재훈이 사는 아파트 근처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리 답사해둔 장소로 가서 현수막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막을 걸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수막 설치를 마치고 나서 저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몇 시간 후 재훈이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현수막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하나둘씩 현수막을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재훈의 얼굴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오후쯤 되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재훈이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수막에 적힌 모든 내용은 법원 판결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걸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입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벌금이 나온다면 기꺼이 내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현수막은 철거해야 하고 경범죄 처벌법상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납부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휴대폰으로 소셜미디어에 한 줄을 올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졌는데 명예만 지켜 뭐합니까? 그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응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잘했다. 당연한 일이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반응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재훈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훈의 직장에서도 이 일이 알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재훈의 동료들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보험회사라는 곳이 이미지가 중요한 업종이다 보니 회사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며칠 뒤 들은 소식에 따르면 재훈이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직위 해제와 함께 상당 기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객들과의 신뢰가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서 회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재훈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수막 사건으로 모든 것이 공개되면서 재훈의 아내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재훈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명예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전체를 파괴한 것입니다. 한편 서연이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학원에서 이 일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원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 완전히 시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동네에서도 이 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행동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고 하면서 응원해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하지 않았냐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막을 건 것에 대한 벌금도 기꺼이 냈고 법적 절차도 모두 마쳤습니다. 재훈으로부터 받은 위자료 5천만 원도 이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미천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훈과 서연이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배우자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불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재훈은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아내와의 이혼도 성사되었습니다. 그가 살던 아파트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위자료와 이혼 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이는 학원 일을 그만둔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동정하거나 안타까워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살았던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거짓말과 배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업도 더욱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정 문제로 신경 쓸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온전히 일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제가 달라진 모습을 알아차렸습니다. 사장님이 요즘 훨씬 활기차 보이세요.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나 보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서연이의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재훈으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사업 확장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직원도 몇 명 더 채용했습니다. 그 돈이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미천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이 일에 대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제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것이 좋았습니다. 계속 화제가 되는 것보다는 조용히 제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새로운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단 혼자서 제 인생을 제대로 정리하고 사업도 안정시킨 후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가끔 재훈이나 서연이 생각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분노나 원망은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제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상한 신호가 보이면 빨리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수막 사건으로 받은 벌금 150만 원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재훈이 받은 사회적 제재를 생각하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현수막이 가장 효과적인 복수였던 것 같습니다. 폭력을 쓰거나 불법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사실을 공개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배신당한 아픔은 있었지만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그들의 잘못을 알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내 서연이와 상간남 재훈의 불륜을 발견한 저는 법적 대응을 통해 이혼과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통해 재훈의 행동을 공개하여 그가 직장과 가정 모두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벌금 150만 원을 물었지만 그들이 받은 사회적 제재를 생각하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법적 절차와 사회적 공개를 통해 대응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